안녕하세요, 개만합니다. 오늘은 하루 한 권 읽기 챌린지,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고 있고 이거를 증빙하고자, 굳이 증빙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한번 리마인드 해보고자 블로그에 매일매일 독후감을 쓰고 있고 그 독후감을 10개씩 끊어서 영상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제가 읽은 책 10권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시죠. 자, 첫 번째 책은 수식 없이 술술 양자 물리, 줄리앙 보브로프. 이름이 어렵네요. 일단 양자역학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여서 이거를 빌려오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이전에 읽었던 이 책보다 훨씬 쉽고 재밌었어요. 중첩상태, 얽힘, 이중성 등 얼추 알고 있었던 양자역학에 대한 내용을 사파와 함께 흥미롭게 리마인드 할 수 있었고요. 자, 이렇게요. 사파가 있었어요. 사람은 양자적일까? 아니. 제가 새롭게 알게 된 개념은 터널 효과인데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었대요. 터널 효과 때문에 양성자 일부가 통과하고 이것 때문에 태양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렵지만 보선 입자, 페르미온 입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무튼 이런 것도 정리가 됐고 궁금한 건 이거죠. 우리 사물이나 생물도 양자적이냐? 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슈레딩거 고양이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중첩 상태가 일어나서 뭐 쉽게 얘기해서 뭐 멀티버스가 가능하냐? 아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결 이름 때문이라고 해요. 저는 양자 결 이름이라는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노 크기, 즉 미시 세계에서는 당연히 불확정성이라던가 중첩 등의 상식에 벗어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어마한 수의 원자들이 상호작용을 하는 즉시 모든 요소가 결 이름을 하기 때문에, 즉 양자적 성격을 잃기 때문에 우리는 파동도 아니고 도슬릿을 통과할 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양자학에서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양자 컴퓨터랑 초전도체래요. 초전도체는 최근에 뭐 LK99 이런 게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양자 컴퓨터도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투자하시는 분들은 신중하게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요. 다음 책은 투자의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된다. 코로나19 사태가 포함된 최근 3, 4년간의 거시경제, 매크로라고 하죠. 이거를 잘 설명해주는 책이에요. 사실 코로나19 전에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없어서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까지 했었대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공급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를 금융장세라고 하고, 그쵸? 연준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다 보니까 그 돈이 다 주식이나 부동산에 몰리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면서 좋았는데 실적도 나쁘지 않아서 실적 정세가 시작됐고, 그래서 한국 주식이 폭등을 했고요. 그 이후 금리 상승을 하면서 쭉 떨어졌죠. 여기서 제가 새로 습득한 정보는, 보통 주식 보면은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저자가 말하는 거는 이게 정확하지가 않대요. 기관이 투자했는데 개인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 외국인으로 표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다고 해서 수급을 체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되었고요. 대형 신규 상장 종목은 초기에 급하게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바로 먹고 빠져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긴축의 종료는 비트코인 시장의 호재로 항상 작용했기 때문에 이거 잘 체크해보면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할지, 특히 비트코인은 내년 24년에 반감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점이 투자하기 좋은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연준이 지금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은 끝도 없대요. 즉 인플레이션이 플러스 8%였다가 플러스 4%로 내려가는 게 디스인플레이션인데, 디스인플레이션은 가능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는 없다. 즉 인플레이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올 침체는 아마도 얕은 침체일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고용시장이 변화되었고 일손이 부족하고 오히려 중국 리오프닝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명 테마는 AI 및 자율주행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라고 힌트를 주기도 하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생이 마지막 날까지 홍신자. 지금 저자가 83년 인생을 산 지금 할머니세요. 할머니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술가이신 거죠. 특히 저는 이 에피소드가 기억이 남는데 젖먹이 아이를 비행기를 태워서 시댁으로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너무 돈이 없어서. 이 부분이 결말이 궁금했는데 결국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탓에 아이가 거부를 했대요, 초반에. 엄마의 선택을 납득시키기까지 7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사실 되게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저자가 되게 자유롭게 살았어요. 나치촌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저도 나치촌 가서 후루를 벗어 던지고 나도 알몸으로 좀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고 나는 지금 내 인생을 충실히 자유롭게 살고 있나?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언제든 죽음이 오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또 춤도 추고 싶었고요. 제가 스윙 댄스를 했었거든요. 제 다음 책, 하루 1분으로 만드는 괜찮은 하루, 플러스 1분. 이 책 되게 심플한데 괜찮았어요. 일단 아침에 작은 루틴을 통해서 인생을 변화시키자는 책이에요. 그래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괜찮았어요. 네, 일단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지래요. 지금 기분이 어때?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어? 오늘 하루 기대되는 일은? 꼭 해내고 싶은 일은? 오늘 하루 기쁘게 하고 싶고 감사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질문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 행복 지수를 올릴 수 있고 하루의 시작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실천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나만의 플레저 리스트. 내가 행복해지는 사소한 것들 있잖아요. 난 하루가 끝나고 맥주 한 잔이 행복하더라. 아니면 햇빛 쬐는 게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과자 하나 먹는 게 행복하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플레저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쵸? 꼭 적어두고 수시로 체크를 하래요. 사실 위시리스트는 있어도 이 플레저 리스트는 없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아침 산책하기, 도서관에서 책 빌려오기, 신작 보기, 사람들 만나기 뭐 이런 것들 이런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심플하게. 그리고 아침에는 학원, 긍정 학원, 그리고 인풋, 책 읽기 강조하고요. 특히 멍 때리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에 대한 시간 이거 꼭 스케줄에 넣어라. 한 번 더 리마인드 되었어요. 저는. 그리고 오늘의 테마를 정해보래요. 오늘은 일에 집중하는 날 혹은 게으름 피우는 날, 가족에 집중하는 날 이런 식으로 테마를 정하고 생각을 해봐라. 아무튼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었어요. 다음 책은 염증 해방. 염증을 다스리기 위해서 식치. 이게 먹는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식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나와요. 디테일하게. 100세 시대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병의 근원은 염증이다. 그래서 급성 염증 같은 경우는 뭐 약을 먹던가 뭐 주사를 맞던가 급하게 치료하면 어찌 되는데 이 만성 염증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죠. 나뭇잎 쓰러졌다고 나뭇잎만 치료하면 안 되잖아요. 이 뿌리까지 치료를 해야 결국엔 완치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식치를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외워치기, 특히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반려균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반려균. 반려견 말고 반려균. 사실 장내 세균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절대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요. 또 다른 책에서는 장내 세균 이런 게 잘 구성되어 있어야 내 감정도 기분 좋은 감정도 만들어낼 수 있다. 아무튼 그래서 먹이가 되는 반려균의 먹이가 되는 식이섬유 섭취를 골고루 하라 이런 거 얘기하고요. 특히 자율신경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도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읽었던 책 중에 명상 관련된 책에서 나오기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대요. 호흡. 사실 뭐 심장 빠르게 뛰어 느리게 뛰어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내장아 빨리 움직여 소화시켜 안 되잖아요. 하지만 호흡은 멈출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심호흡 이게 되게 좋대요. 그리고 뱃살 자체는 염증이다. 그래서 살 빼는 거 여러분들 필수다. 저도 최근에 계속 운동을 해서 정말 가벼운 운동 하루에 1시간 무조건 산책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지금 8kg 감량했는데 아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아는 이야기겠지만 당이 안 좋다는 거 그리고 대체당도 무조건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것도 안 좋은 면이 있다. 그리고 밀가루 당은 줄이거나 끊는 것이 답인 것 같아요. 사실 파스타 떡볶이 어떻게 포기해요. 하지만 좀 줄이는 게 좋다. 그리고 당독소 높은 음식이 육류를 가열 가공한 것인데 이게 에어프라이기가 사실 바삭하게 먹으려고 그쵸 고기를 막 굽잖아요. 그럼 겉이 바삭해지죠. 그 부분이 제일 안 좋대요. 사실 바삭해지려고 먹는 건데 그래서 에어프라이기로 고기를 구우면 이게 엄청나게 당독소를 많이 발생시키니까 이걸 떼고 먹으라는데 그쵸 고기는 삶아 먹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은 천천히 섭취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목차에 쭉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좋은지 구기자, 파, 도라지, 달걀, 대추, 키위, 우엉, 양배추, 목이버섯, 밤, 황태, 레몬, 묵수 수염, 복분자, 연꽃, 토마토, 멸치, 바나나, 김, 호두, 공심채, 콩, 낫또, 자두, 잣, 생강. 자, 이러고 골고루 드시면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 저도 여기서 몇 개 먹기로 했고 구기자 같은 거 주문했어요. 키위는 그린키위가 좋대요. 그리고 근력 운동한 다음에 바나나가 몸에 좋다고 합니다. 바나나가 근력을 회복시켜준대요. 그리고 토마토는 올리브유와 같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된다. 견과류는 좋은데 견과류 저 매일 먹거든요. 근데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해서 저는 조금씩 먹고 있습니다. 결국엔 골고루 잘 먹으면 됩니다. 다음 책은 무기력하지만 하고 싶은 것은 많습니다. 일단 뭔가 위로가 되는 책이었어요. 저자가 가는 길이 저랑 비슷하거든요. 나만의 루틴 만들기, 쉬어감의 중요성, 또 5초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나오고요. 인간관계 대응법들. 그래서 이런 말들. 삶에서 지금까지 이룬 것들과 앞으로 이룰 것들만 생각하면 된다. 나는 내 생각 그 이상으로 아주 강한 사람이니. 모든 일은 쉬워지기 전에 가장 어려운 것이 맞았다. 과거와 미래는 깔끔히 지워버려도 좋다. 다만 지금이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며 살아가자. 현재 집중하는 거죠. 살아있는 동안에 최소한의 후회만을 남기자.
해봤다라는 그 경험만으로 우리의 삶은 찬란하게 빛날 테니까. 자,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는 그런 책이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 앞에 떳떳하게 즐겁게 잘 살았다고 말하고 싶은 저자의 가치관을 저도 응원해보고 저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반가웠습니다. 다음 책, 초광달러 시대 돈의 흐름. 이 책은 저자가 무역회사 사장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경험과 인사이트로 현재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 경제 흐름을 알려주는데, 달러는 앞으로 강세일 거라고 예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경제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ESG 있잖아요. 그쵸, 환경. 이거에 따른 비용 증가로 경기 침체가 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는 좀 신선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안화가 현재 달러의 지위를 위협할 거라고 전망하는 책들이 종종 있어요. 중국 앞으로 잘 될 거다. 이 저자는 아직 멀었다. 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초광달러 시대가 올 거니까 감안하고 있어라. 그래서 저도 이제 투자할 때 달러 ETF는 꼭 포함하고 있거든요. 미국 주식도 당연히 제 포트폴리오에 포함되어 있고요. 확실히 달러는 구조상 기축통화 지위를 앞으로도 꽤 오랫동안 유지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휴먼카인드. 이 책은 최근 2년 동안 읽은 책 중에 탑이에요. 제가 뽑은 탑입니다. 왜? 엄청나게 신선해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게 됩니다. 이 책은 세상은 우리 생각보다 더 좋아지고 있다는 팩트플리스라는 책과 결을 같이 하지만 더 나아가 휴먼카인드는 인간의 본성 자체가 선하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신선한 게 뭐였냐면은 심리학에 관심이 있었다면 혹은 관심이 없더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내용들,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 스탠리 밀그램의 전기 충격 실험, 그리고 방관자 효과, 깨진 유리창 효과, 이런 것들이 다 과장되거나 심지어 조작된 것이라고 팩트체크로 깨버리고요. 이기적 유전자의 리처드 도킨스, 티핑포인트의 말콤 글래드웰 등의 유명 저자의 책 내지 특정 주장을 잘못됐다고 꼬집어요.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믿고 있었던 진실을 상식이 이렇게 깨져버리는 경험은 흔치 않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읽은 책 중에 탑으로 꼽습니다. 꼭 읽어보세요. 아, 사람이 정말 착하구나. 그래서 실제로 전쟁에서 조준사격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 별로 없다. 총을 체크해보니까 다 장전만 했지 총알이 남아 돌아왔대요. 직접 쏘지 않은 거지. 물론 책은 전쟁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오히려 거리가 멀수록 직접 사람을 죽인 행위가 아니라 미사일, 폭탄 이런 것들로 사람이 더 많이 죽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눈을 보고 사람을 죽이는 건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가 있다면 노시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하라고 하고 뉴스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친절하게 세상을 대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신뢰하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박한 현대사회에 너무 순진한 접근일 수도 있지만 어떤 추천사처럼 이 책을 읽고 난 뒤에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네, 상당히 좋은 책이었습니다. 강추. 정말 강추드립니다. 다음 책은 시작의 기술. 이 책 표지만 보고 저는 예상이 됐어요. 내용이. 뻔하겠네. 그런데 의외로 좋았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과 가장 많은 대화를 한대요. 대부분 잠재의식에 의해 행동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긍정학원 등을 이야기하나 싶었는데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7가지 단원들을 소개하거든요. 나는 의지가 있어. 난 이기게 되어 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자. 근데 이거에 대한 설명들이 되게 좋았어요. 되게 신선했고요. 특히 한 걸음 뒤에서 기찻길의 인생을 묘사한 게 기억에 남아요. 기찻길이 쭉 있고 저쪽 기찻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지만 모든 게 거의 극복돼 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미래는 저기 죽음이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를 보면 현재의 문제는 그냥 지나치는 작은 돌뿌리에 불과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리고 불확실성을 추구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렇죠? 인간이 이 불확실성을 추구함으로써 계속 발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걸 추구하지 않으면 또 인생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는 것도 강조를 해요. 뭐 온 우주가 행동하게끔 너를 도와주는 시기는 오지 않는다. 뭔가를 하고 싶은 기분 들지 않는다. 그냥 지금 바로 행동해라. 이런 얘기 합니다. 그리고 부단한 사람이 되라고 계속 노력하라고 계속 움직이라고 이런 얘기해요. 개인적으로 인생에 복리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씩 생산적인 습관을 계속 들이면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거든요. 스몰 스텝으로 계속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 저는 강추하고요. 이 관점도 좋았어요.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내 맘대로 말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이게 잘못된 기대래요. 왜 기대를 하지? 상대방은 타인이잖아요. 어떤 상황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자세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남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에 대해 기대를 하지 말자.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행동이 나를 정의하고 좋은 생각,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는 그런 기분은 들지 않는다. 오지 않으니까 바로 시작하자. 시작을 자극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데일리 필로소피. 제목에서 필이 오듯이 이건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책이에요. 왜냐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개씩 챕터가 쭉 나눠져 있어요. 한 개씩 읽으면 되는 거였어. 스토아 철학에 대한 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자의 해설이 나옵니다. 이걸 매일매일 읽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오디오북으로 다 들어버렸어요. 특히 여러 철학자가 나오는데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궁금하더라고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이런 철학을 하면서 정치를 했다고? 아,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스토아 철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자. 모든 번뇌의 원인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감정 소모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렸다. 자유의지는 우리에게 있죠. 어떤 나쁜 상황이 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대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하고요. 평정심을 강조해요. 화내지 말고 평정심.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분노는 패착이다. 패착이다. 평정심, 심호흡. 그리고 배움. 누구에게나 배울 수 있어야 되고 타인에게 관대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오고요. 잘못된 습관은 바로 빠져나오라고 해요. 왜냐면 지체할수록 더 힘들어진다.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된다. 침묵은 금이다. 위기가 오기 전에 준비 좀 해놔라. 이런 조언도 리마인드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철학을 통해서 나를 위한 공부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가 시작되기 전에 이 책을 구매해 놓고 한 개씩 읽는 재미가 쏠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천해 보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10권을 읽으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독서를 꼭 해보세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